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 1교시에는 이 단순보의 최대 굽히 능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단순보에 대해서 어떤 최대 굽힘 모멘트 계산법을 배웠죠, 그죠? 그럼 최대 굽힘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그 하중에 가해지는 지점에서 그 구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서 그 굽힘 모멘트에 의한 최대 굽힘 능력을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임에서는 그냥 비트 모멘트 얼마 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이 보에서는 이게 길어가지고 그것도 분포를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웠죠, 그죠? 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시다. 이미 그 지난주에 한번 브리핑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순보라고 그러죠. 단순보, 단순 지지보 양쪽에 그냥 받쳐 놓은 거예요. 가운데서 누르면은 이렇게 쳐지겠죠, 그죠? 포물선처럼 이렇게 쳐집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전체 길이가 L이면은 정확하게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집중 하중으로 이제 누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멈춰 있으려면은 항상 그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정직하게 원리. 힘의 합들이 0이 되어야 되고, 어떤 기준점을 하나 택해서 모멘트를 계산했을 때 0이 되어야 됩니다. 뭐 항상 그걸 되풀이해야죠, 이제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계공학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기계적으로 되풀이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봅시다. 수직 방향 P가 작용하는데 반력이 x, y다. 그러면 P하고 X와 Y의 방향이 반대겠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더하기 P는 0인데, P 100kg이니까 방향이 아래쪽이죠, 그죠?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이제 일식이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행거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뭐 세 번 해야 뭐 일단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다음에 뭐 모멘트의 이제 계산 기준점을 가운데로 잡아도 되고 뭐 왼쪽 끝에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제 그 모멘트 기준점에 작용하는 힘은 모멘트 계산해 보나마나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수직거리가 그 0이 돼 버리죠. 자, 그다음 반력 x하고 y를 봅시다. 자, 빨간 점에 대해서 반력 x 저렇게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빨간색 화살표처럼 모멘트가 작용하겠죠. 그거는 이제 방향이 시계 방향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반시계 방향을 이제 모멘트의 플러스로 잡았습니다. 자, 한편 이제 반력 y를 봅시다. 반력 y, 빨간 그 기준점에 대해서 반력 y는 그 오른쪽의 화살표처럼 이 반시계 방향 플러스의 모멘트 값을 발생시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중하는 P 자체는 뭐 이 빨간 점으로부터 이제 수직거리가 0이니까 계산 하나만 0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더하면은, 자, x에 반력 x에 의한 거는 이제 마이너스 0.5 곱하기 x, 그죠? 왜냐면 지금 뭐 거리 이제 2분의 1로 하지 않고 0.5로 했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반력 y에 의한 거는 이제 0.5 곱하기 y. 그렇게 해서 이제 합해서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식하고 2식을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x가 50kg 포스, y도 50kg 포스인데, 집중하는 p라고 하게 되면 x는 2분의 p, y는 2분의 p겠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 기준점을 저 빨간 점을 저 왼쪽 끝으로 가져가거나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도 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왼쪽 끝에 되어 있는 거는 지난주에 이미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 슬라이드에서 가운데 기준점이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와 B가 2분의 1일 때 그 문제를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A 대 B 또는 뭐 7대 3으로 그 하중 작용점이
약간 이제 이 가운데가 아닌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경우에 뭐 정력학 숫자 계산을 이제 해본다. 이것도 지난주 했던 연습 문제죠. 0.7 또는 0.3 대신 A나 B로 이제 대체하면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수직 방향으로 똑같죠, 그죠? P가 이제 마이너스 P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반력 X, 반력 Y가 위로 작용하죠. 그래서 일식은 아까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모멘트 작용, 그 모멘트 계산 기준점을 하중이 작용한 쪽에 잡았네요, 그죠? 예. 그럼 뭐 아까하고 거의 뭐 그 동일한 방법입니다. 반력 X, 반력 Y. 그 모멘트를 계산해 보는데 여기 0.7m죠, 그죠? 수직거리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0.3m 또는 뭐 A 대 B면은 A, B를 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식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0.7x 더하기 0.3y는 합해서 제로다. 그죠? 또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y는 뭐 제로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1식과 이제 2식을 풀면은 뭐 x는 이제 30kg 포스, y는 70kg 포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요 자료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0.7을 A로 놓고 0.3을 B로 두고 저 100kg 저거를 그냥 P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X는 L분의 B 곱하기 P. 그죠? 10분의 3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0. 예. Y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L분의 A 곱하기 P.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이제 모멘트 기준점을 뭐 왼쪽으로 옮기거나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A 대비 단순보 자유물체도의 정력학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게요. 앞에 그 문제를 했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그렇게 해서 반력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죠? 반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출 문제 보니까 이제 반력 계산하는 문제가 소수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하중 P가 아니라 뭐 P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두 개 이렇게 눌러줘도 똑같이 이제 반력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많이 얘기했다는 게 이제 가상결단, 자유물체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가상결단 해본다. 가상결단은 뭐 그냥 우리가 저기 컴퓨터에서 게임할 때 막 쏘아서 막 폭발시키고 하는데 저기 프로그램 끄고 나면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죠, 그죠? 그게 가상입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잘랐는데 오른쪽에 이제 1번, 2번으로 잘랐죠, 그죠? 합치면은 아무 일도 없듯이 그 왼쪽 그림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랐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자르느냐? 거기에 뭔가 나타났죠, 그죠? 나타난 게 이제 전단형 F하고 굽힌 모멘트라는 거 플러스 MB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뭐 가상이니까 뭐 계산해서 이제 숫자가 나오면은 그게 답이 됐는데 일단은 뭐 저렇게 작용한다 두는 거죠. 그럼 2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얘 반대로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합치면은 0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1번하고 2번 가상으로 절단했는데 딱 붙여버리면은 저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1번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됩니다. 2번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밑에 설명 이제 내려가 볼게요. 전체 길이 L이며 A 이퀄 B 이퀄 2분의 1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 이걸 계산하면은 반력 X는 2분의 P, 반력 Y는 이제 2분의 P. 앞에 예제에서 그 설명했죠, 그죠? 정육학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A 대 B일 때도 됐죠, 그죠? 그때는 반력 X가 어떻게 됐어요? L분의 PB. L분의 PB. 아니다. 2L분의 PB인가? 그 앞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쪽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보니까 뒤에 이제 기출 문제 했는데
가운데서 누를 때가 두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줄 가면은 저기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죠, 그죠? 반력 계산이 돼 있으면은 1번 그림에서 저 F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마이너스 X가 돼야 이제 반력 X하고 합쳐서 0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1번 그림에 대해서 그 빨간 이제 모멘트 기준점에 대해서 모멘트 계산을 해보죠. 자, F라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거리는 X고 수직거리. 그러면은 모멘트 값이 F 곱하기 X인데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래서 fx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으로 그리는 mb 요거는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그려놨네.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걸 합쳐서 0이 돼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mb를 계산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fx입니다. 근데 f 값이 어떻게 됩니까? 반력 x에 x 합쳐서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p였잖아요. 그거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2분의 p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가 저기 이제 a점이면은 이제 a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a가 만약에 중간이면은 2분의 l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mb는 4분의 pl이 된다는 거죠.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a를 이제 가운데로 이제 당겨오면은 그 굽힌 모멘트 mb는 4분의 pl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굽힌 모멘트가 제일 크고 그 처짐도 제일 많이 처지고 그 부위가 이 비틀어주는 이 모멘트가 가장 큰 데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자, 왼쪽 끝에는 어떻게 돼요? 굽힌 모멘트 0이죠, 그죠?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끝부분이 그 휘는 건 없어요. 그냥 처지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끝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기운 지우개 같은 거, 소세지 같은 걸로 아마 해보면 되겠죠, 그죠? 가운데는 이제 쪼글쪼글하게 아마 주름이 많이 잡힐 거예요. 이제 많이 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 한번 해보죠. 자, 기출문제 이제 12번, 42번이 있던데 이제 212페이지, 220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봅시다. 그림과 같이 길이 L인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하중 P를 받을 때 최대 굽힘 모멘트는 얼마냐? 이거 다 외워가지고 4분의 PL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 책에, 우리 교과서에 그 아까 이제 가상 절단에서 그 선도 그리고 하는 이제 결과는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방법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좀 번거롭긴 한데 좀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그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이 인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암기죠, 뭐 암기. 4분의 PL, 그죠? 그 다음 A 대 B일 때는 답을 외워야 돼요. 그때는 P, AB 나누기 L이에요. AB에다가 이제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 이제 4분의 PL 나오겠죠. 예. 일단 집중하점 밑에 써놨죠, 그죠? P를 받는 위치가, 받는 위치가 A 대 B라면 최대 굽힌 모멘트는 어떻게 되느냐? L분의 PAB죠, 그죠? 왜냐면 AB에다가 2분의 1씩 넣어보세요. 4분의 1 제곱 되니까 뭐 저기 상쇄시키고 하게 되면 4분의 PL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요령은, 자, 모멘트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죠? 힘 곱하기 거리.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에서 1, 2, 3, 4가 있는데 3번, 4번을 보세요. PL 제곱 나누기 4 또는 PL 제곱 나누기 2. PL 제곱 하면 어떻게 돼? 힘 곱하기 거리 곱하기 거리, 그죠? 킬로그램 포스 메타 뭐 이런 거는 모멘트가 아니죠, 그죠? 적어도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어느 거냐? 확률 50%인데
아까 그 내용 그 공부를 해서 암기를 했으면은 51% 그죠? 4분의 p를 우리가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앞에 이제 그 필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지난주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해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 하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그 이 자격증 시험 보러 간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 한번 훑어보되 저걸 해야죠. 이제 그 이 암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쭉 강의를 쭉 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남으면은 아 어떤 식으로 뭐뭐뭐를 암기하고 다음날 시험 보러 가야 된다. 그런 요령이 이제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굽힘 모멘트와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 그림 보게 되면은 위에 이제 이 굽힘 모멘트 선도 그 하중을 가해주는 그 위치에서 가장 큰 굽힘 모멘트가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 끝에서는 굽힘 모멘트가 이제 0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그 지난번에 이제 봤던 그림이죠. 그 보가 있는데 보의 중심선이라고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중립축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뭐 뉴트럴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중심선 또는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볼을 단순 지집을 누르게 되면은 그 밑에 빨간색처럼 뭐 휘겠죠, 그죠? 굽힘이 일어납니다. 하고 이제 이 오른쪽에는 이제 롤러니까 약간 움직여요. 약간 움직이는데 또 이제 굽어진 이제 빨간 선 길이를 자로 재보게 되면은 원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즉 중립축은 보가 좀 휘거나 휠 때에 길이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 오른쪽 위에 그 강중약에서 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 그려놨죠, 그죠? 이 보게 되면은 저기 이제 플러스에 굽힘 모멘트가 작용을 하는데 뭐 주기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 가운데 중립축은 길이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인장도 아니고 압축도 아니죠, 그죠? 근데 왼 윗면을 보세요. 왼 윗면을 보게 되면 주기를 이렇게 이제 저렇게 구부렸으면은 윗면은 좀 길이가 줄어들었죠, 그죠? 아래쪽은 오히려 늘어났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윗면은 압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랫면은 인장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그, 뭡니까? Y좌표축에서 그 면을 이제 그려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마이크로하게 응력이 작용하느냐? 그 빨간색에 그려놨죠, 그죠? 저런 식으로 작용하면은 주기에도 저런 식으로 해서 힘을 이제 가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굽힘 모멘트와 응력과의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그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가상절단 이제 자유물체도죠. 그래서 아래쪽 공식을 보면은 이제 시그마 B는 M 모멘트에 비례하고 이 밴딩 모멘트입니다. 굽힘 모멘트. 그 다음에 I에 반비례한다. I는 단면적이나 뭐 길이가 아니고 이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텐데 일단 2차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저기 비틈에서는 다르죠. 거기는 이제 극관성 뭐 이런 게 들었죠. 극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폴라인데 여기는 그냥 2차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하고 곱하기 y 높이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자, y 꼴 0을 넣게 되면은 가운데 중립선이니까 정확하게 0이죠, 그죠? 응력이 그림하고 일치하죠, 그죠? 그 다음에 y가 저기 이제 그 윗면이나 아랫면에 그 좌표를 넣어주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최대 응력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그 지금 y가 위에 곱해지고 있는데 아래 위를 y로 나눠 버려요. 그러면은 위는 m이 되고 아래쪽은 이제 i 나누기 y인데 그거를 이제 g라고 하는 게 g. 그리고 저기 비틈에서 gp라고 있었죠, 그죠? gp 극 gp죠. 극 g고 여기서는 그냥 g죠, 이제. 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 차이점은 그 비트에서는 비트 모멘트, 비틀어지는 모멘트고 여기서 M은 굽혀지는 모멘트, 굽힌 모멘트죠. 그죠?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면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원형 단면이. 그러면 이제 직경이 이제 D가 되겠죠. 그럼 이때 Y 값은 뭐 2분의 D, 그죠? 반지름 값에 해당하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단면이 이제 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이제 가로가 B이고 높이를 H라고 하게 되면은 2분의 Y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분의 H에 해당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최대 굽힘 능력은 보의 아래 윗면에서 발생한다. 뭐 그림에서 그죠? 그려져 있죠, 그죠? 거기가 최대값이에요. 요거 가지고 설계해야 돼요. 저게 이제 그 허용 능력을 이제 넘으면 안 되죠. 굽힘 능력이. 비트에서는 마찬가지죠. 이제 타워 맥스가 그 최대 전단 능력 자체가 허용 전단 능력을 넘으면 안 되듯이 여기는 이제 허용 굽힘 능력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2차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기하학적인 양입니다. 기하학적인 양. 주로 이제 길이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집니다. Y도 이제 어떤 높이였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요 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최대 굽힘 응력 시그마 B하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I. 이 I는 그 원어가 이너셔입니다. 이너셔. 관성 모멘트 뭐 이런 뜻인데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그 치수 가지고 계산하는 어떤 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계수 Z. 이거는 이제 I를 어떤 높이로 이제 나눈 그런 숫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그마 B는 I분의 M 곱하기 Y. 이건 다시 얘기해서 Z분의 M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합니다. 직경이 D인 원형 단면하고 사각형 단면인데 이제 가로가 B이고 높이가 이제 H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2분의 D 높이가 2분의 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I는 그 단면 2차 모멘트는 직경이 D인 원형 단면에서는 64분의 파이 D 4승. 저기 비틈에서는 이제 32분의 파이 D 4승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죠? 다릅니다. 굽힘에서는 64분의 파이 D 4승. 자, 사각형 단면에서 I는 12분의 BH 3승. 그냥 면적이 아니죠. 그죠? 면적이면은 어떤 길이 곱하기 길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길이가 4개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계수 G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경 D일 경우에는 그 높이 Y로 나눠주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이제 32분의 파이 D 3승. 이거 아마 비팀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32분의 파이 D 3승. 거기서는 16이었죠. 그죠? 16분의 파이 D 3승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사각형 단면의 경우에는 6분의 BH 제곱. 그래서 단면 계수는 비틈이나 굽힘이나 다 길이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뭐 길이로 치면은 메타의 뭐 세제곱. 그죠? 부피하고 비슷하네. 그죠? 어떤. 그렇지만 이제 이 어떤 면적에서 이제 유도된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소 설계에서도 이 공식 가져다가 많이 씁니다. 저기 이제 최대 굽힘 능력 Z분의 M이잖아요. 그죠? 굽힘 모멘트 구하고 Z 값은 치수 주어지면 계산되죠. 그죠? 나눠가지고 이제 최대 응력을 계산해서 그것이 이제 허용 응력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게 요소 설계입니다. 요소 설계의 어떤 축 설계. 예? 굽힘을 받는 축 설계.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요거 관련해서 일단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한두 개 이제 알아보고 기출 문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암기해야 될 양이 이제 어느 정도냐 그거 이제 견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그 정력학 계산에서 보에서 뭐 반력 계산하고 또 가상절단 해가지고 저기 이제 굽힘 모멘트 선도를 이제 작성을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책 필기해가지고 일단 이제 검사 맞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결과를 최소화해서 머릿속에 기억하자는 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보자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한 kop이 더 있습니다. 이제 분포화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완전히 더 푼다기보다는 풀면 너무 복잡해요. 계산도 길어지고 못할 건 없는데 일단 이제 개념 위주로 해서 뭔가 암기할 수 있는 공식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 넘어갑니다.